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 승인을 할 때 재산 목록에 재산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굉장한 재력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왔어요. 상속인으로는 딸 2명이 있었거든요. 언니와 여동생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20억 원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언니가 13억 원 정도를 내고 여동생이 한 7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여동생이 돈이 없다면서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재촉을 했지만 여동생이 안 내다 보니 가산세가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 언니가 여동생의 상속세까지 책임을 지고 이제 납부를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동생을 상대로 대신 내준 7억 원 돌려달라라는 소송, 구상금 소송이 됩니다. 구상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중간에 안타깝게도 여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동생의 상속인으로는 이제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와 그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언니와 제부 사이가 되겠죠. 언니와 제부 사이에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 여동생은 이제 사망하기 전에 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소송 진행 중에 여동생의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상속받으면서 상속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언니가 여동생한테 5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정리하자면 언니는 여동생한테 대신 납부해준 상속세 7억 원을 받을 이제 권리가 있고, 여동생은 언니한테 상속재산 분할로 5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언니가 제부한테 7억 원 달라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제부는 한정승인했다, 다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여동생한테 7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반면에 여동생한테 5억 원을 줘야 되니 퉁쳐서 나머지 2억 원만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달라 제부한테 요구를 했죠. 근데 제부는 그 돈 못 주겠다, 자기는 한정승인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제 구상금 소송 재판부가 한정승인의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얼마를 주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래 상속세는 자기가 받은 상속 지분에 관련된 상속세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상속세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요. 상속인 중 누군가가 안 내면 결국 가산세가 계속 나오거든요. 가산세를 피하려면 상속인 중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그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처럼 자기 몫을 내지 않은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채무를 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법에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받은 게 없는데 부모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상속 재산 받은 건 없는데 빚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속인이면 재산만 골라받을 수는 없어요. 빚이 있으면 빚도 받아야 되거든요. 채무까지 이제 승계를 하는 거죠. 채무를 변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 받은 것도 없는데 빚만 갚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상속인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상속을 승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포기를 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라는 이제 3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재산이 훨씬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속을 받겠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속을 승인한 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재산을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빚이 훨씬 많다, 그러면 빚밖에 없다, 재산도 없는데 빚만 갚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아니고 상속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좀 있고 재산이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채무가 정확히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지 않다, 약간 애매한 경우는 상속 한정 승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산 받은 거 그것만 갖고 이제 변제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 이외에 자기 고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채권자들이 고유 재산까지 막 털어가지고 그 빚을 변제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 그게 이제 한정 승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그걸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포기를 하겠죠. 상속 한정 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속받는 재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채권 이런 것들 다 적게끔 되어 있고 또 채무도 적게끔 되어 있어요. 카드빚, 사채, 은행 대출금 이런 것들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하는 게 한정 승인인데 약간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이 있지만 숨기고 싶은 거죠. 오히려 이제 빚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써서 한정 승인을 했다가 발각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 목록에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받는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지면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채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써야 됩니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비고란에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다. 이게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기재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불확실해서 안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냥 한정승인 효과 자체가 부인될 위험성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퉁칠 수 있죠. 법에서 이제 상계라고 하는데 내가 받을 것도 있지만 줄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퉁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만 주면 되는 거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언니가 받을 재산은 7억이에요. 줄 돈은 5억인 거죠. 그래서 퉁치고 2억만 받겠다. 2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부 쪽에서는 그것도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왜 못 주냐? 자기는 한정승인을 했다 이거예요. 한정승인을 할 때 자기가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을 5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5억을 받았기 때문에 5억 원을 한도로 해서만 변제하면 끝난다. 7억을 갚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5억에다가 5억을 퉁치면 줄 게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언니는 그게 아니다. 한정 승인을 했지만 조금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재산 목록에 이 제부가 상속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5억 원을 기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니가 그걸 알고 너 이거 재산 목록에 누락했잖아. 분명히 소송 중이었고 5억 주라고 결론까지 나왔는데 끝까지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 않냐? 너 이거는 법에서 한정승인 효과가 없다고 돼 있다. 너는 단순 승인한 걸로 간주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는 5억 한도로만 갚을 게 아니라 7억을 전체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계하면 2억이 남으니까 2억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재산 목록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거나 이런 것이 밝혀지면 한정 승인 효과를 주지 않고 단순 승인한 걸로 보겠다.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순 승인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한정 승인을 신고를 했더라도 이 언니가 그걸 주장한 거죠. 5억 받을 상황인데 왜 안 적었냐? 이거 누락시켰으니까 이거는 단순 승인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1심에서 2심에서 서로 결과가 뒤바뀌고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게 법정 단순 승인할 그런 상황인 건 맞다. 다만 채권자를 해칠 그럴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우리 법에서는 고의로 상속재산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거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채권자를 사해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특히 소송 중인 경우에는 그 재산 목록에 뭐 내가 덜컥 줄 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덜컥 썼다가 혹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염려할 수 있거든요. 어떤 내가 불리한 자백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소송 중인 경우에는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해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한정승인한 걸로 봐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재산 목록에서 5억을 누락시켰지만 단순 승인한 걸로 간주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한정승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5억을 한도로 해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상황이 되었고 반대로 말하면 언니는 7억하고 5억을 퉁쳐서 2억만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2억을 못 받는 상황이 됐죠. 오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상속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 목록을 제대로 기재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옆에 이제 비고란에 소송 중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 반드시 기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나버렸다.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재산 목록을 정정 신청하면 됩니다. 새로운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다가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후적으로 그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라도 재산 빠진 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재산 목록을 꼭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정 승인 할 때 재산 목록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정 승인을 앞두고 있거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